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즘 달리기 인구가 정말 많아졌죠. 가까운 공원이나 한강변에 가시면 이 달리는 분들, 러너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앞 무릎이 뻐근하다, 시큰거린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너3, 과사용성 무릎 질환인 건데요.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요,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운동 후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무릎에 좀 불편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러닝하는 많은 러너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가을철을 맞아서 등산도 하시고 또 파크골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즐기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이때 좀 하필이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관절에 대한 통증, 이런 통증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시는 것도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네. 혹시나 시청분들께서 불편하시거나 또 아픈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고민이나 좋은 치료법이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밑에 전화로 전화 주시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원장님 말씀대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운동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저는 무릎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무릎이 이제 어떤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릎이라는 구조는 무릎은 이제 말 그대로 내 몸을 들었다 놨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몸을 일으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뼈와 뼈 사이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뼈와 뼈는 직접적으로 뼈가 부딪히지 않게끔 무릎 연골이라는 부분이 위아래 3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두께로 덮어져 있는데요. 이 연골은 충격도 흡수해주면서 부드럽게 우리가 차고 나가거나 물을 달려나갈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또 반월판이라는 조직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골과 연골이 너무 심하게 부딪히지 않게끔 주변에 인대라는 조직이 강하게 잡아주면서 무릎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적인 무릎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손가락을 펴시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증상에 해당한다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증상들 보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몇 가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일어설 때 왠지 좀 통증이 와서 내가 계단을 좀 피하고 싶고 좀 돌아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증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움직이면 느껴지는 무릎 주변의 열감, 특히나 이제 낮에 활동을 하고 나서 오후 되면 열감을 좀 느낀다. 이러면 또 두 번째 증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이상하게 양쪽을 딱 비교해보면 한쪽이 좀 부어오른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느낌. 이제 네 번째는 반복되는 이제 뻣뻣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뻣뻣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생길 때, 특히 뭔가 활동하기 직전에 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럴 때 좀 불편하고 뻣뻣하다. 이러면 네 번째 증상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움직일 때 느껴지는 약간 걸리는 느낌, 걸리적거리는 느낌. 이게 뭐 안에서 뭔가 딱 움직이려고 할 때 걸렸다가 조금 있으면 스스로 풀려서 또 살살 걷게 되고 이런 느낌들이 나타난다면 또 이게 다섯 번째로 안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일단 계단을 보면 좀 두렵고 통증이 느껴진다. 게다가 무릎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부어오른다. 뻣뻣해지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딱딱 걸리는 느낌까지 든다 하시면 5개 다 해당되시는 건데 사실 저도 하나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불편감을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몇 가지 정도 호소하시나요?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 네. 5가지를 다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개 있을 때 빨리 오시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빨리 나와서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참다가 늦게 오셔서 안타깝게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니 2개만 해당되신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둘러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더라도 진행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단계마다 우리가 치료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1기 때는 안쪽과 바깥쪽의 관절,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비교적 정상 관절에 속하고요. 우리가 관절염이 2기가 왔습니다. 3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한 50%, 그다음에 75%까지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우리가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아서 찢어지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라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2단계 때, 우리가 3단계 때, 우리가 2기와 3기 때 잘 치료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까지 막으면서 요즘에는 좋은 치료법들이 있고 대부분의 비수술로 잘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방하면서 관리하는 이때가 정말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4기로 왔다고 하면 이제 뼈가 부딪히는 단계인데요. 이런 정도면은 아주 심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기라고 해도 실망할 것이 아닌 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4기에서도 이 인공관절 말고도 다르게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 관절과 관절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건데 이제 막 붓기 시작한 2기와 4기가 치료법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상적인 1기 정도의 관절일 때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 약물치료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거뜬히 좋아져서 이제 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기나 3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뭐 연골주사를 맞든 물리치료를 하든 약을 한 달이나 석 달까지 꾸준히 먹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을 듯 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치료가 이제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최신 기법으로 해서 비술적인 치료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넣거나 그 밖에도 자가골수 농축액을 넣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치료가 잘 안 난다. 그럼 뭔가 다른 치료를 찾아보면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보길 권해드리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수술은 최대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다른 치료법은 없을지 수술이 이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무릎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아니고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은데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 무릎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증식 치료의 원리는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그림처럼 인대라는 조직이 무릎 관절염에 연골이 파괴되고 연골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인대의 염증까지 번지게 되면 인대로 인한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이나 어떤 관절이든 간에 인대가 여러 가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나의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네. 그 밖에 약제를 정확한 부위에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다방으로 아무데나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부위에 제대로 잘 놨을 때 주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주사가 이 염증 있는 부위에 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활성화돼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뻐근하고 붓고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놀라지 말고 얼음찜질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재생과 함께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를 절개하고 꿰매고 하는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주사 치료인 거죠. 특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증식 주사의 특징으로는 당일 치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일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통원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통증이라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당일 통원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사다 보니까 흉터도 당연히 없고 통증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이게 안정성이 검증이 됐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식 주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도 이게 일회성으로 난 그냥 통증만 조절이고 이게 이제 조절이 그때뿐인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뭐 잠깐 뭐 일회성으로 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또 금방 재발하는 거 아닌가?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증식 주사를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치료가 누적이 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치료의 범위 또한 여러 관절을 다 침범했을 경우에 어떤 관절이든 간에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치료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5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를 준비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셨대요. 증식 주사 치료로 해결해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 한참 이제 일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너무 심한 통증이 와서 이분은 이제 갑자기 많이 걸으면 진짜 붓고 아프고 아까 5가지 증상 중에서 정말 이 5가지가 다 포함될 정도로 이젠 계단도 못 다니고 평지 걷는 것조차도 약간 쩔뚝거릴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이 오셔서 걱정하면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상태가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 데는 관절염은 이기고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아픈 다리 이렇게 치고는 뼈랑 관절은 괜찮아 보이는데 정밀 검사 MRI 찍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심하게 뼈의 부종과 함께 골 부종과 동반된 퇴행성 관절염 이게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다행히도 아직 연골은 떨어져 가지 않고 뼈의 부종만 같이 동반되고 있어서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수술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 정도면 한번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증식 주사를 5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를 정말 운 좋게 잘 넘어서 주사를 통해서 뼈의 부종도 다 가라앉고 연골도 떨어져 나지 않으면서 수술까지 안 가고 주사로 잘 완치가 돼서 이제는 현재도 일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복귀하고 계셨던 아주 좋은 사례를 보였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잘 치료한 사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법 알려드렸는데요. 특히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좀 시리거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신다면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늘 치료법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2살이요. 70대 초반이시고 지금 예.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기, 무릎보다 저기 발목이 좀 아픈데. 아, 네, 네네네. 그 부분 원장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발목이 네, 많이 네. 아프세요? 선생님, 제가 네네네. 발목이 부어가지고 네. 또 들어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가라앉고. 네. 근데 동네 병원에서 사진 찍으니까 염증이 있다 그래요. 염증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좀 한동안 괜찮다가 네. 한 2, 3개월 지나면 또 붓고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아보셨나요, 어머님? 한 3번 정도요? 3번이요. 근데 이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계속 좀 불편하세요? 걷는 게? 그러니까 주사 맞고는 한동안 괜찮다가 또 부으면은 그때는 많이 통증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주사를 맞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2, 3개월 돼서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는요, 어머님. 네. 이거는 이제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목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이 네. 떨어져 나가거나 이제 발목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어머니 젊으셨을 때 발목이 좀 자주 그쪽 다리가 접지르거나 다치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나요?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 이 네.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보통은 이제 발목도 인대가 약해지거나 뭐 늘어나거나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대가 불안정성이 생기면 발목도 연골이 지금 빨리 닳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어머님이 그런 다친 기억력이 없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박리성 연골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래 병변이 생겨서 연골이 또 같이 약해지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3회를 주사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히 좀 효과를 못 보거나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이럴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검사를 하고 MRI나 엑스레이나 피 검사랑 그렇게 해서 발목이 붓고 아픈 원인이 우리가 이제 통풍이나 그다음에 세균성,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지만 염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풍도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또 염증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 검사, 엑스레이, MRI 이런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감별을 하고요. 물이 많이 찼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물을 좀 뽑아서 그 검체를 나가서 그 염증의 정도나 이런 검체를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큰 병원, 좀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좀 전문 병원을 가셔서요. 제대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원인도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더 방치하다 보면은 아예 다 망가져 버릴 수 있거든요. 염증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요. 연골이 다 없어져서 그럴 때는 나중에 큰 수술, 막 발목을 유압하거나 또 아니면 인공관절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네. 원장님 저희가 앞서 증식 네. 주사 치료 살펴볼 때 모든 관절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께서도 증식 주사 치료 받아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붓기를 빠지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생이 되지는 않아서요. 결과적으로 발목의 관절염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악화시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치료법은 이제 그냥 염증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이 근본적으로 연골이 닳거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뭐 증식 주사나 이런 치료법을 초기에 빨리 하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받아보신 그 주사 치료와는 또 다른 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주사 치료도 있으니까요.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